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린 사장 어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부자 되는 징조, 부자 되기 전 나타나는 징조 3가지라고 엄청나게 많이 뜨더라고요. 제 알고리즘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저는 부자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망하기 직전에, 거지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할 거라서 대본도 따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픈을 해서 운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정말 항상 업다운이 있었어요. 업다운이 있을 때 중에서도 그 하락하는 그 시기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유튜버인 메리 아빈, 그 친구랑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막 카톡으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 진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라든지 솔직히 취미도 일이에요.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도 일하고 거의 웬만한 시간은 사무실에 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고,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효율이 좋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냥 일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맨날 일을 하고, 오랫동안 제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365일 일하는 이런 삶이 쌓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생각보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락 곡선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빈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던 게, 두 번째는 자만심. 제가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생각보다 너무 이제 빵빵 터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아빈이랑도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뭘 해도 잘 돼, 이런 마인드로 아빈이도 일을 한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 자신한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만심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충 하게 되고, 일을 조금 미루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내가 했었던 일을 이거는 내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일을 뭔가 넘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날짜를 미루는 경우도 당연히 생겨. 왜냐면 나는 미뤄도 돼. 왜냐면 미루고 해도 나는 잘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쓸데없는 자만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제가 영상 뒤에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근데 지금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자만심이. 자존감은 정말 높은 게 좋겠지만 자만심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을 여러 개 벌린다. 물론 일을 여러 개 벌리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벌리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일들인데, 이게 일을 벌릴 때의 문제가, 하나를 완전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리기도 전에, 내가 하나를 엄청나게 성공시키기도 전에 여러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의 문제가 터지더라도 와르르 전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일을 여러 개 벌리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일을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정말 여러 개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집중도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저의 망한 썰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막 일단은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게 2019년은 잘 됐고 2020년 이제 막 코로나가 터졌을 때 힘들었었어요. 그때 저희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쇼핑몰이 메인이 아니라 다른 그 스타트업에서도 메인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쇼핑몰을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3번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벌린다고. 그래서 일을 벌렸었던 게 좀 더 확장을 하자. 쇼핑몰을 좀 더 확장을 하고 뭐 많진 않지만 직원도 조금 더 뽑고 그리고 사무실도 넓은 데로 가서 오프라인 스튜디오도 한번 내가 해보자. 나는 어차피 스튜디오도 쓰고 하니까 사무실도 홍대로 완전 좋은 홍대로 메인 상권으로 딱 가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갔었을 때거든요. 2019년이 2019년에 정말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완전 그냥 이렇게 상승곡선을 찍던 때였어요. 그래서 2019년 말에 그 정도 규모를 확장을 했고 무리해서 조금 확장을 했고 2020년이 딱 왔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때 초반에는 당연히 괜찮았죠.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온라인 쇼핑몰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매출이 그 시기에 떨어진 그 쇼핑몰에 속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만심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과 자만심이 엄청 뿜뿜이다 보니까 그런 뭔가 시대가 바뀌는 것의 흐름이 딱 오더라도 제대로 적용을 못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작년에 봄에 잘 나가고 여름에 잘 나갔던 제품들 위주로 제가 또 소싱을 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곧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병은 곧 없어질 거고 나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팔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들로 나는 승부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내 자신을 너무 믿어서 나는 어차피 내가 고른 것들 다 잘 됐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그 시대에 맞는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과 동떨어지게 쇼핑몰을 운영을 했고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그때 문제가 또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2019년도부터 엄청 떠올랐는데 저는 제 자사몰이 엄청나게 매출의 거의 95%가 넘을 정도로 2019년도까지도 자사몰 매출이 엄청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하나의 제 자만심에 물들어 또 하나의 실수를 한 게 나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울 수 있어. 나는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플랫폼에도 가장 늦게 입점을 하고 플랫폼에 의존을 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광고 같은 것도 SNS 특히 인스타 광고가 엄청 떠올랐을 때인데 저는 또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조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때라서 그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제때 넘어가지 못했어요. 진짜 이 모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실수들의 밑을 까보면 다 제 자만심이었던 거죠. 나는 뭘 해도 돼. 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 자신에 대한 너무 자만감이 엄청나게 뿜뿜했었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제 늦게라도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매출이 안 나기 시작하니까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했었는데 또 제가 어려울 때 플랫폼을 입점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산 시기가 제가 자사몰 운영할 때랑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사몰 운영할 때는 KG 이니시스
그런 피지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거의 못해도 일주일 정도면 일정산으로 바로바로 들어왔고,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내 통장으로 꽂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현금 유동성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 현금이 안 돌아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류 쇼핑몰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은 기본으로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진짜 매출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돈도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물건은 계속 사입을 해야 되고, 특히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가을 겨울 제품들이 비싸지고 했는데 돈은 이제 안 들어오고, 심지어 여름 제품들의 매출은 가을 겨울보다 훨씬 더 단가가 낮다 보니까 돈 들어온 금액도 적고 판매가 잘 안 됐었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도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스튜디오도 확장을 하고 직원들도 계속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진짜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진짜 최저로 나왔을 때는 월에 한 500 정도 나왔었나? 진짜 거의 그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수치냐면 월세랑 고정비 나가는 것들, 뭐 인건비 하면 월에 1,500 넘게 매달 나갔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 그 전에 좀 벌어놨었던 것들을 가지고 까먹으면서 계속 버텼던 거죠. 물론 그때 직원분들도 다 저랑 오래됐었던 분들이라 끝까지 같이 가는 게 맞았지만, 그러면 제가 뭔가 다르게 행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 자만심에 취해서 제대로 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는 또 직격탄으로 맞고, 그리고 직원들은 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면서 쓸데없는 그런 것에 차서 그렇게 했었죠. 진짜 그래서 매달 1,500씩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도저히 못 끌어올리겠지. 제가 그동안 운영해왔었던 그런 뭔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흐름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오래 걸렸고, 생각보다 제 주위에 힘들었던 쇼핑몰 사장님들 보시면 저랑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버텼냐면, 카드깡이라고 아시죠? 네, 카드 같은 거 막 단기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돌려막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는 게, 그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하면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 금액이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금액이 커져서 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앞에만 지금 새어나오는 그 물줄기를 막는 것에 급급해서 실제 원인은 안 찾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짜 파산하기 직전까지 와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파산하기 직전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 지금만 생각해도 아찔한 게, 왜냐면 진짜 월세도 밀렸었고, 지금은 물론 다 끝났지만 줄 돈은 없으니까 잔은 깔리지,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은 안 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이걸 지금 폐업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럴 거면 폐업을 안 하지? 폐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폐업을 하는 순간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눈덩이처럼 이미 불어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뭔가 기본 정도까지는 올리고 폐업을 해야지 폐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밑바닥에서는 절대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머리는 빠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리고 현실은 도피하고 싶고, 괜히 그래서 딴 것들로 빠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의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쇼핑몰 할 때 정말 현금이 안 돌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매출이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현금이 많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 핀테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선정산 서비스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걸 제가 지금 언제 받았냐면, 잠시만요, 이거를 2월 10일 날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그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쿠팡에서 1,03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쿠팡 정산을 받을 것들을 미리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유튜브에 소개해달라고 올라 핀테크에서 그 다음 주인 이번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좋다 하고서는 제가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받아왔거든요. 왜냐면 이상한 서비스거나 하면 절대 추천을 안 하겠는데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이걸 통해서 선정산을 받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신난 마음에 얼른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 지금 영상 끝쪽이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올라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라 핀테크 같은 경우는 선정산 서비스고요. 요즘에 유니콘이라고 아시죠? 그런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될 만큼 현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누적 45억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시리즈 A 진행 중이네요.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2023년 1월 기준 가입자가 7,500 업체 정도 되며 누적 8,000억 선정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라 핀테크의 경우 대출도 아니고 대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고요. 정상금을 올라에게 양도를 해서 올라가 미리 선정산을 해주는 그런 핀테크 서비스거든요. 아예 진짜 스타트업, 정말 새로운 그런 핀테크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다른데 선정산 서비스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거는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용도로는 받을 수가 너무 슬프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올라 핀테크로 통해서 받았는데 5분이면 정말 신청이 끝나고 약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당장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비대면이고요. 신청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청 내역 2월 10일날 지급 완료. 이렇게 2월 10일날 지급 완료가 떴고 거의 30분 걸렸거든요. 정말 빨리 지급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통과될까 해서 했는데 정말 빨리 정산이 돼서 놀랐고 제가 이거 선정산 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쿠팡 로켓그로스 아이디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조회 중이 뜨고 이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긴 하지만 굳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회 중이 뜨고 근데 제가 로켓크로스를 저번 주에 이미 정산을 받아서 금액이 뜰지는 모르겠지만 정산 금액 확인 중 이런 식으로 뜨고 이게 조금 걸려요.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쿠팡 로켓크로스 할 때 조금 버벅였던 부분이 쿠팡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쿠팡에서 정산 내역을 올려주면 제가 세금계산서 승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안 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느라 그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쿠팡 로켓크로스 거를 미리 선정산을 받고 싶다 하시면 쿠팡에 로그인 하셔서 정산 내역을 보시면 그 세금 계산서 승인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다 전체적으로 눌러주시고 그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하셔야지 선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쿠팡 로켓크로스 조회가 됐고 영원이네요. 역시나 제가 저번 주에 받아서 영원이에요. 슬프지만 뭐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으니까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2020년 21년 이때에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현금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자존심 있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손을 벌리는 타입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나 돈이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망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괜히 있는 척하고 젠 척하면서 그렇다고 뭐 제가 과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 했었죠. 그래서 그게 정말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댓글이랑 더보기에다가 추천인 아이디 남기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제 추천인 아이디인 어사를 입력을 하시면 올라에서 5,000포인트를 공짜로 드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5,000포인트를 받아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만한 제 폭락설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이런 안 좋은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 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지만 저는 이제는 안 그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